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알쏭달쏭 증여세, 과연 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과세하고, 저럴 때는 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거죠. 장남한테 상속 재산을 100% 줬습니다. 그랬더니 차남이 내 돈도 달라 하면서 유류분 반환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100% 상속 재산을 다 받은 장남이 결국은 유류분 반환으로 돈을 줘야 됩니다. 이랬을 때 주는 돈은 증여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증여세를 과세할까요? 증여세는 비과세합니다. 물론 반환받은 사람은 상속세가 과세되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번이 되겠습니다. 재산 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받은 경우에 과연 재산 분할 받았으니까 증여세를 과세할까요?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요 이혼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최초부터 자신의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모든 재산이 명의가 넘어갔지만 사실은 재산 분할을 통해서 각자의 재산을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위장이혼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조세 포탈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혼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혼으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이것도 증여세를 과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재산분할처럼 증여세 조세 포탈의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은요 증여세를 과세하니까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험금 과세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보험금은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만약에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정해져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그랬을 때는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자, 가령 아버지가 자신이 계약자고 자신이 피보험자인데 사망하면 10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받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죠. 어머니가 계약자고 수익자고요. 아버지가 피보험자입니다. 어머니가 돈 냈잖아요. 아버지가 사망하셔갖고 돌아가셔갖고 받은 보험금은 어머니가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험금 과세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거죠. 어머니가 계약자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예요. 근데 수익자, 사망 시 수익자가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니가 응당 받아야 되는 보험금 10억 원을 아들이 받았잖아요. 무임승차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10억 원을 아들한테 증여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니까 이거 반드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계속해서 보험금 과세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일부 납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납부한다면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만 어떻습니까? 일부만 납부했다.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보험금 10억 원이다 그러면 10억 원 곱하기 전체 보험료 중에서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안분해서 그것만큼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전체 보험료 중에 30%만 그, 보험금 수령인이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냈다고 가정해 본다면 70%는 내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전체 보험금 10억 원 중에 70%는 과세 대상이 되니까 7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하고 보험료 불입자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계약자가 홍길동이고 피보험자가 황진인데 수익자도 홍길동입니다. 그런데 돈을요 황진이가 내지 않고 홍길동이 다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내고 자기가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증여세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수취인하고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가 있겠죠. 이랬을 때는 이거죠. 가령 계약자가 홍길동이고 피보험자가 황진입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이 돈을 다 냈다면 홍길동이 받았을 땐 비과세지만 어떻습니까?
홍길동이 반밖에 내지 않았다. 황진이가 반 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증여세라든가 아니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동이체를 계약자 통장으로 했지만 그 자동이체 통장을 아버지가 실제로 돈을 넣어줬다. 그러면 또 불입자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 중도 인출을 하거나 해약하는 경우 있죠. 그랬을 때 그 금액을 받는 경우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도 인출 및 해약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바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자 계좌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라면 삼자라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어머니인데요. 피보험자도 어머니고. 그런데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이나 기타 등등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도인출 뭐 5천만 원, 해약금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계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들의 계좌로 집어넣었다. 그러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망보험금을 협의분할로 수익자 중 한 명한테 몰아준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망보험금이 10억이 나왔는데 그 수익자가 3명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분할로 모두가 만장일치로 협의분할을 한다면 거기에서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분할로 막내한테 10억 원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을 아무리 협의분할을 해서 준다 하더라도 수익자 외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호화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과도하게 사치를 부리면서 결혼을 합니다. 어떤 사람 있죠? 인도의 어떤 갑부는요,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과연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아무리 사치를 부려도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의 혼주, 그 호스트 주인은요,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혼주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치했다고 해서 과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결혼 축하금을요, 혼주인 부모님 하객의 축의금을요, 신랑 신부한테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객이 준 돈은요, 혼주의 그 하객이라면 혼주인 부모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소유인 축의금을 신랑 신부한테 무슨 뭐 그 여유자금이라든가 아니면요 지참금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돈으로서 줬다 이랬을 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그 하객이 신랑 신부 측의 하객이다. 방명록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과도한 결혼 축의금을 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까지도 낼 수 있지만 가령 500, 1000만 원을 낸다. 아니면 1억을 낸다. 이랬을 때 이것은 어떻습니까? 과도하다고 보고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과세를 당하게 되고 준 사람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뇌물 성격이 있다면 또 다른 문제를 또 빚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혼수용품을 과도하게 장만하는 경우가 있겠죠. 호화, 사치용품, 주택이나 차량 등 이런 것들도 막 지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어떻습니까? 혼수용품을 부모님이 가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혼수용품은 신랑 신부가 받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돌아가셨습니다. 부의금을 상주인 장남의 문상객의 부의금을요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겠죠. 장남의 조문객으로부터 조의금을 다 받죠. 받았는데 막내가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 조의금을 줬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장남의 몫을 막내한테 줬으니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부의금을 낸 경우 있죠. 이것은 뇌물의 성격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사회 통념상 누구나 인정되는 금액 범위라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떻습니까? 만약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준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처럼요. 50만 원씩 100명한테 어떻습니까? 5천만 원을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증여세가 과세될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호화 연결식을 할 수도 있겠죠. 결혼식 못지않게. 과도하게 사치를 부리면서 장례식을 치른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주는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이 어떻습니까? 사치를 부린다고 해도 과세하지는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피부양자인 사람한테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면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과도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도하다 하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왜냐하면 생활비와 교육비에 다 소진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줬는데 돈을 남겼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가 과도해서 남는 돈으로 다른 사람이 배우자라든가 자녀가 저축과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돈이 남았다면 돈을 준 사람 명의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되지 않지만 자기 명의로 했다. 쓰고 남는 돈을 과세를 저축과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렸다. 그러면 증여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손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자녀도 부양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손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생활 능력이 있다 이거죠. 경제 활동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대신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할아버지한테 빌부터 삽니다. 이럴 때는 증여세는 비과세가 되지만 독립해서 자녀가 엄연하게 가정을 이루고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할아버지가 지원하면 이것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많이 그 해외 유학 간 손자녀한테 할아버지가 몇 억씩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연히 이때는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손자녀가 혜택을 받지만 손자녀한테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한테 과세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자녀가 기증의 재산이 있다면요, 누진과세로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송금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송금을 한다면 무슨 뭐 그것이 대금 결제라든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요, 무상으로 돈을 송금했죠. 당연히 이것은 증여세를 과세하죠. 자녀 계좌한테 송금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녀와의 그래서 금전거래 같은 경우 있는 경우에는요, 자녀한테 만약에 1억 원을 송금했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걸렸을 때 차용이라고 발뺌을 한다면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차용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를 대지 않는 순간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녀와의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매매 계약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가보다 더 낮게 매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랬을 땐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0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 샀다 자녀가 살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증여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이번에는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증여를 함에 있어 수증인이 돈을 못 냅니다. 증여세를 못 낸다. 그래서 증여세를 몰래 증여인이 납부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대신 납부했죠. 이렇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과세하고요. 가산세 및 기타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대납세 의무에 따라서 비고주자인 자녀나 손자녀나 가족들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재산 공제는 없지만 수증인이 어떻습니까? 비고주자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수증인을 대신해서 증여세를 대납할 수가 있습니다. 연대납세 의무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이때는 증여세를 대납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니까 아주 요긴하게 절세 전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부모님이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부연납 시 부모님이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 대신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이익을 자녀가 취한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담보만 제공했지 거기서 뭔가 다른 것을 얻어준 건 없다 보니까요. 증여세는 비과세로 인정합니다만 포괄적 증여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것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세를 대납하는 경우도 있겠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어떻습니까?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모든 상속세를 대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한 사람 홍길동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이 50억 원인데 상속세가 3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요. 30억 원을 전부 다 A가 다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한 사람이 다 낼 수 있는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 때문에 증여세는 비과세가 됩니다만은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초과해서 상속세를 대납한다. 이러면은 이때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50억 원을 받았는데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세가 100억 원입니다. 근데 내가 100억 원을 냈다. 그러면 50억 원을 초과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가 재산을 받지 않아도 5억 원은 공제받거든요. 그렇다면 5억 원 받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5억 원을 대납한다. 아니면 10억 원을 대납한다. 이러면요. 증여세 과세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도세를 대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주택을 팔았는데 받은 사람이 양도세를 더 추가로 더 내는 겁니다. 양도세를 묵인하에서 내주는 것이죠. 이렇게 양수자가 양도세를 대납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를 추가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대납한 것을 양도 금액에 플러스 시켜갖고 양도세를 과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알쏭달쏭한 증여세 과세와 비과세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그 적격의 최적의 솔루션을 가지고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도 있고 조세 회피를 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적격 절세 컨설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화 솔루션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 많거든요. 이 고민들 한 방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100년 동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어떻습니까?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각종 건보료는 물론이고요. 엄청난 금액을 절세하니까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한 달 동안에 제가요. 무료 컨설팅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무료 상담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0년 되게 한번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010-5473-9317 콘스탄트 김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신다면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